안녕하세요. 다 푸셨어요? 그래도 좀 표시는 하려고 애는 쓰세요? 해야 되는데 그래야 늘지. 이렇게 스스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라고. 지금은 틀리면서 배울 때니까. 근데 왜 틀렸는지를 아셔야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읽고 느낌에 해버리면 안 늘어요. 느낌으로만 맞겠지 틀리겠지 하면 늘질 않는다고. 왜 이게 옳겠고 왜 여기가 틀렸겠다 이렇게 해봐야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거 아니에요. 1번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복대리지. 복대리 물었잖아. 복대리. 그럼 첫째는 대리인이 선임한. 자임으로 끊어 이렇게 항상. 문장 볼 때 뭐뭐함으로까지는 끊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쭉 이어서 읽으시면 앞뒤 상관없는 내용을 붙여놓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틀리는 게 내는 게 시험 내는 가장 기본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뭐함으로는 끊으시는 게 좋아. 그리고 대리인이 선임했다. 여기 맞구나. 그 다음은 냉정하게 다시 보라고. 이어서 보지 말고. 절대 이어 읽으시면 안 돼. 그 다음 물어본 게 뭐예요? 대리행위를 누구 이름으로 하냐 그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지.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 틀렸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여기가 틀렸구먼. 그리고 복대리인 이름에 써있죠? 여기. 요 복자가 대리인이 선임한다는 뜻이지?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누굴 대리해?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아이, 지문에 답이 써있다니까. 써있는 거 보이셔? 눈을 뜨셨어? 눈 떠. 눈 뜨라고. 어제 과음했더라도 눈을 뜨세요. 충혈됐구만. 그렇게 숨겨. 자, 2번은요. 길어서 지금 읽고 있는겨? 그럼 얼른 눈에 안 띄면 물어본 것부터 봐요, 그럼.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물었잖아. 있냐, 없냐고. 그럼 이제 앞에 가서. 이미 대리 나왔지. 그럼 승낙을 얻어서 선임하죠. 여기까지 끊어야지. 이미 대리는 승낙을 얻어야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럼 선임에 대한 책임 제한죠. 책임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왜요? 지문에 써 있어. 왜? 아니, 이미 대리인 지가 선임했잖아. 자기가 선임했죠. 그럼 선임에 대해서는 책임져 안 져? 줘야지. 왜 선임에 대한 책임을 져요? 응? 승낙을 얻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꼬셔서 낸 건데 올해? 어? 아니, 승낙을 얻어야만 선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승낙을 얻어서 선임을 했으면 선임 감독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저 써 있잖아. 지가 선임했다고. 이미 대리인이 승낙을 얻어서 선임을 했다고. 그럼 선임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왜?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없긴 못이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 정도 하면 11, 12월이 아니라 앞으로 1년간 할 거 아니에요. 300여일 할 거거든, 남은 기간에. 그럼 이 정도는 맞추겠어요? 그럼 합격해요. 그럼 요 2번 문장은 이번에 배운 걸로도 맞출 수 있죠. 그럼 합격했어요. 올해 이거 옳은 거 고르라고, 틀린 거 고르라는 지문에 답으로 나온 거야. 그냥 합격한다니까? 수석한다고. 그게 쭉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안 되고 정리를 해야 돼. 민법 시험 지문들은 읽으면 걔들이 말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읽고 생각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기들 의도한 대로 끌려다니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읽고 끌려다니시면 안 돼. 자기가 딱 중심을 잡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그리고 지문에서 찾는 거야, 답을. 이미 대리인이 지가 선임했잖아. 그럼 선임 지가 있으면 선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3번은요. 그래, 법정 대리 나왔잖아. 법정 대리 나왔네. 그 다음 부득이 나왔네. 부득이.
그럼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 없든 선임할 수 있는데 차이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선임했을 때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으면 그때는 선임감독상 책임만 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부득이 나오면 그 다음이 선임감독상 책임만 있다라고. 맞네. 이렇게. 요 3번 문장은 옳은 지문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제 PPT를 몇 주 하니까 요령이 들었어. 위치도 좀 이렇게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한 면에 다 넣을 필요가 없더라고. 딱 주제별로 2개를 넣든 3개를 넣든 딱 이렇게 넣으니까 아주 보기가 좋다. 많이 늘었어, 이제. 일도 아니요, 이거, 이제. 자, 이제 4번. 갑자기 OX 나오다가 왜 한 문제가 나왔지? 당황하지 마요. 자, 무건대리. 그리고 틀린 거 고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 이건 무건대리 문제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1번 지금부터 물어본 거 정리하셔야지. 자, 1번은 뭐예요? 어디다 정리해? 주인? 없는. 주인 없어. 그럼 본인한테 책임? 없다고. 왜 본인은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눈만 뜨면 되죠? 아니요. 눈만 뜬 걸로는 안 되고 손을 돌려야 돼. 눈 뜨고 손을 돌려야 돼. 자, 2번은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했네. 그 다음 확인할 거. 자, 무건대리는 추인하면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니까 효력이 있냐 없냐는 안 물어봐요. 추인하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문가 어디요? 처음부터 여기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니까 시험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이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게 문장 전체가 아니라 그 문장 내에서 확인할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언제부터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그 언제부터가 맞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민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요. 언제부터냐?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느냐? 추인한 날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그 점을 항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고. 이건 1년 내내 수험 공부하는 동안에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민법 시험에서. 언제부터냐가 들어있는 것들은 항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이거 나온 문제 다 맞으시잖아? 수석해. 합격 아니요. 수석한다고. 수석해. 자, 3번은요. 악이 나왔지? 그 다음 물어본 거. 최고 나왔지? 최고. 최고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지. 알았지?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물어도 못 봐? 뭐 하는 짓거리요? 그냥 쭉 읽는 사람이랑 딱 표시하고 정리해서 보는 사람이랑 완전 다르지 않아요? 알았더라도 물어는 볼 수 있지. 우연히는 일치로다가 이거 입문과정 때 답으로 냈었거든요. 올해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이거 무건대리 1번 지문에 틀린 거 고르라고. 알았더라도 물어는 볼 수 있다고. 4번은 제한능력자 나왔지. 문제 제목이 무건대리잖아. 여기 제한능력자 나왔잖아. 그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책임 부담 않는다. 왜 책임 부담 안 해요? 제한능력자니까.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들은 문제 지문에 질문, 답, 해설 다 들어있다니까. 해설집이 필요가 없어 사실. 근데 해설 주라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해설 달아놓긴 했는데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지문에 해설이 들어있는 거야. 5번은요. 확인할 게 뭐예요? 딱 하나. 지금 무건대리의 책임 나왔잖아. 그럼 무건대리의 책임 지문 나오면 확인할 때 딱 정해졌다니까? 어디요? 여기지, 선택. 그러니까 학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 이 문장이 나오면 옳은지 틀린지 확인할 부분이 어디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는 거야. 상대방 선택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 이거를 틀리게 내면 뭐라고 해요? 본인? 격 떨어지게 진짜. 무건대리인 자신의 선택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본인이 나와. 무건대리인 책임은 상대방하고 무건대리인 둘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상대방의 선택이 상대방. 이거를 무건대리인 자신의 선택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다고. 3번이 답이고. 어째 몇 명은 표정이 지난주에 안 온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네? 내 얼굴을 다 기억하는데? 어? 이제 여기 나온 세 가지가 무효행위에 관계된 문제예요. 1번, 5번은 첫째 어디? 불공정 나왔죠? 불공정. 그 다음 전환 나왔지, 전환. 미리 풀어놓고 자기 거랑 딱 비교하면서 보면 아름답게 실력이 늘 텐데 늦게 와가지고 이제서 막 하려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네. 그냥 위아래 닭 모이 먹듯이 그냥 위에 보고 동합시고 위에 보고 동합시고 위에 보고 동합시고. 그러니 뭔 공부가 되겠어. 한 5분 10분만 일찍 오면 미리 딱 한번 해놓고 이렇게 볼 텐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러고 있네. 그냥 이러고 있어. 불공정, 전환 딱 두 단어 동화주면 돼. 그럼 불공정이 전환한다고 무슨 뜻이요? 공정하게 바꾼 거지. 그럼 불공정했더라도 공정하게 전환한 거니까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맞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항상 비교하실 게 불공정은 전환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는 있지만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자, 6번은요. 사회질서 위반 나왔지? 사회질서 위반. 질서 위반 나왔네. 질서 위반. 그 다음 물어본 거. 추인 물었지, 추인. 그럼 질서 위반한 거 추인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두 단어만 필요하지 나머지 문장은 읽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장 아니에요. 물어본 게 지금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 새롭기는? 첩은 추인해도 첩이지. 첩을 추인하면 처가 돼? 하면 틀렸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질서 위반 행위는 추인해도 아무 효력 없어. 왜 없어요? 질서 위반이니까. 답이 써 있잖아.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그럼 추인해도 여전히 사회질서 위반이지. 새로운 행위가 될 수는 없지. 없다고. 7번은요. 통정원이 나왔지. 통정원. 추인 나왔지. 이렇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통정어의 추인했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지. 근데 뭐라고 났어요? 소급해서. 소급은 무슨 소급이요? 통정어의는 허위로 했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난 거예요. 그럼 새로운 행위를 다시 해야 유효가 되는 거지. 그 전에 했던 통정어의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7번 문장도 소급해서라고 들어있죠. 그럼 언제부터란 말 들어있잖아. 저 말이 이 지문에서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냐가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상 쟁점이라고. 그래서 소급해서 저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질서 위반은 추인해도 아무 효력 없다. 질서 위반 아닌 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게 아니다. 딱 그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뭐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면 따라는 하겠어요?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됐어. 지금 다 되라는 게 아니고 따라하면 저 정도는 표시하겠다. 지문에 딱 써있잖아. 불공정, 사회질서 위반, 통정오해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 이거 하는 문장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없어요. 이거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야. 실제 시험에 다 나온 것들이라고. 올해도 나온 것도 있고. 나온 거 또 나와. 그럼 이 시험은 새로 나올 거를 맞춰야 합격해요? 나왔던 거 또 나온 걸 맞춰야 합격해? 솔직히 진심으로 얘기해봐. 새로운 거 나온 거를 맞춰야 합격하는 거예요? 나온 거 또 나온 거를 맞춰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나온 거 또 나온 거를 맞출 확률이 높아요? 새롭게 나오는 걸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계속 하세요. 보물찾기 하듯이 공부하지 말고. 상대평가는 새로 나오는 걸 맞춘 사람만 합격해요. 나왔던 건 당연히 다 맞춰야 되고 새로 나오는 문제를 맞춘 사람만 합격하는 시험이 상대평가야. 절대평가는 새로 나오는 거 안 풀면 돼요. 공부 안 했으니까 안 풀면 돼. 너나 푸세요 하고 그냥 안 풀면 된다니까. 나왔던 거 또 나오는 게 60%가 넘어요.
그럼 나온 거 또 나온 것만 맞추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나왔던 거 또 나오면 미리 다 연습했잖아. 어디다 표시하고 답을 할 건지 그대로 표시하고 답만 하면 돼. 그럼 60, 70점 무난히 맞아. 무난히 맞아. 그랬더니 어제 누가 그런다. 80점 맞아야 되는데 자기는. 왜 그랬더니 학개론을 떼워야 된대. 나 때문에 벌써 떼우기 학개론을? 그냥 학개론을 60점 맞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든 6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다 버리고 자주 나오는 것만 완벽하게 하면 60점대는 다 맞아. 어느 과목이나. 근데 80점 목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맞기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학개론도 자기랑 안 맞아도 60점 맞을 목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개만 외우면 60점 나오거든. 근데 아예 민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80점 맞고 학개론을 처음부터 40점 목적으로 하시잖아. 그럼 민법 80점도 안 나올 뿐더러 학개론이 과락 나와요. 과락 나와. 절대 그렇게 모아니면 도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 작전 짜지 마. 작전 짜지 말라고. 뭘 몇 점 맞고 뭘 몇 점 맞아서 떼워주고 그런 작전 짜지 말라고. 그냥 그 과목 60점 맞기로 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무난해. 그게. 절대평가인데. 예? 자, 8번. 취소. 취소되면이라고. 취소됐죠? 그럼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자니. 근데 뭐라고 나왔어? 취소한 때부터 틀렸잖니.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언제부터냐요. 언제부터. 취소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야, 9번은요. 눈에 띈 사람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지. 법정 대리인. 나 물어본 게 뭐예요? 에? 법정 대리인 나왔어. 중요한 단어 뭐예요? 옹알이 하지 말고 질러. 소멸하기 전이야? 추인 물었다니까. 야, 그럼 두 단어 동갑 친 것만 봐봐요. 법정 대리인 추인 나왔지? 할 수 있어 없어요? 법정 대리인 추인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않아요? 왜요? 법정 대리인이니까.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틀렸잖아. 아니, 법정 대리인 추인 두 단어 딱 동그라미 쳐놓으면 집중력 확 생기죠? 법정 대리인 추인 안 되잖아. 그럼 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지. 왜요? 법정 대리인이니까. 뭐하러 다 읽으세요? 아니, 문장을 뭐하러 다 읽어? 아니, 물어본 단어들이 들어있다니까, 지문에. 지금 추인 물었잖아. 누가 안 돼? 법정 대리인이.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언제나 할 수 있지. 없다 틀렸잖아. 그냥 가운데 문장 이 지문을 읽을 필요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 그 지문이 옳은지 틀린지만 하면 된다니까.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안 하셔도 돼. 맞는지 틀린지만 혀. 찾아서. 못 찾아? 왜 못 찾아? 써 있는데. 눈을 뜨고 찾으라고. 그건 숨새긴다. 동그라미 치면 좋은 건 알겠대. 근데 어디다가 쳐야 될지 모르겠대. 그거를 지금부터 외워가는 거라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고 풀 건지를 외우시는 거예요. 시험 공부가. 그게. 여러분 보고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준다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푸시라고. 그럼 그대로 표시한 채 나오면 1년 동안 외우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 9번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외운 대로 법정 대리인 추인 동그라미 딱 치는 거야. 양쪽에. 법정 대리인이니까 추인.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없다. 틀렸군. 이렇게 하라는 거지. 자, 10번은요. 물어본 게 뭐예요? 법정 추인 사유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중요한 단어 뭐야? 10번 중요한 단어 뭐야? 옹알이 하지 말고. 취소해서 추인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면 누구 행동을 봐야 돼요? 취소권자 행동을 봐야 추인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행동한 건 추인될 일이 아예 없죠. 왜 상대방이 행동한 건 추인될 일이 없어요? 취소권자가 아니니까 그래.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추인이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추인할 건지 취소할 건지 취소권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하든 그건 취소권자가 한 게 아니니까 추인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본 게 지금 법정 추인 사유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중요한 문구 어디요? 어디요? 상대방이 거기지. 파이어 진짜.
상대방이 뭐 한대잖아. 그럼 추인 사유 아니요? 아니지. 왜 아니요? 취소권자가 한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한 게 어떻게 추인이 되냐고. 취소권자가 해야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거. 이건 추인 사유? 아니다고. 10번은 하겠어요? 이거 올해 답으로 나온 거야, 이게. 답으로 나온 거. 올해는 인문과정만 잘해도 민법 총칙 10개 중에 한 8개는 맞았어. 좀 있으면 또 맞을 거 또 나온다, 조건에서. 눈 뜨면 돼. 무턱대고 아무 기준 없이 읽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있어야 된다고, 공식이. 문제만 받았어요? 해설은 안 줬어? 줬어요? 그 해설 뒤에 맨 끝에 덮어버리길래 맨 끝에 민법상 추인 나와요. 인쇄해줬어. 또 쓸까봐.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니. 이 추인제도만 지금 잘 알아도 민법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하다고. 그래서 민법상 추인제도 3가지 따로 정리했거든요. 한번 보셔. 민법에 이 추인제도가 3가지 규정이 있다고.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막 3, 4월, 5, 6월, 7, 8월에 막 속출해요, 수험생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추인이라고만 하면 이 추인은 무슨 뜻이요? 추후에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효력이 불안정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와서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추인이다 그래. 그건 이제 추인의 단어, 사전적 의미고. 근데 이 추인에 대한 이 규정이 3가지가 민법 규정이 나온다고. 항상 순서대로 하라 그랬죠? 순서대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에요. 그 다음이 무효행위의 추인이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렇게 딱 3가지 규정이 있어요. 자, 해보게. 자, 1번 그대로 읽어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죠. 그럼 본인한테 효력 없지. 근데 나중에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소급해서 유효로 돼. 왜?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했지만 이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권을 갖춘 거라. 권한 없이 했기 때문에 본인 효력 없다가 나중에 본인이 효력을 인정해주면 처음부터 본인한테 효력이 있었던 게 된다고. 그럼 무권대리행위의 추임제가 나왔을 때 쟁점이 뭐예요?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가 쟁점이야. 그럼 여기서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는 이야기는 그 행위 자체가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왜? 행위는 유효권을 갖춘 경우라. 자, 2번. 무효행위를 추인한데,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무슨 뜻이요? 이미 무효로 확정돼 버린 법률행위를.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무권대리는 대리권만 없었지. 이 법률행위는 유효권을 갖춘 걸 말해. 그러니까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행위는요. 아예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확정났지. 나중에 추인하죠. 그럼 그 무효 사유가 뭐냐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고. 그 무효 사유가 여기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중에 해당해.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였어요? 질서 위반한 거야. 그럼 질서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경우에는 질서 위반한 거니까 추인을 해도 아무 효력 없어. 왜? 질서 위반이라 추인해봐야 아무 효력 없는 거예요. 근데 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있잖아. 그 예로는 비진이 표시여서 무효, 통정호의 표시여서 무효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질서 위반 사유가 안 나와요. 그럼 추인하죠.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행위를 다시 한 게 되는 거야. 새로운 행위를 한 게 된다고. 그러니까 소급효는 없다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딱 2가지 중 하나야. 사유가 질서 위반인지 아닌지. 그럼 질서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써있지. 질서 위반이라고 써있으면 싹 다 무효. 질서 위반 안 써있으면 새로운 소급 X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대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유효지. 취소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지금 유효 아니에요.
그럼 이걸 추인한다가 무슨 뜻이야?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추인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없게 되는 거야. 자, 읽어보게. 1번.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는 거죠? 2번은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거지? 3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거야. 그럼 셋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잖아.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효과가 다 다르잖아. 다른 이유가 뭐냐고. 대상이 다르니까 효과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추인이란 말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뜻이야. 추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근데 그 대상이 무권대리냐, 무효행위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냐에 따라 효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아니 믹서기는 동일해. 믹서기는. 근데 오렌지를 넣어서 돌리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사과를 넣어서 돌리면 사과 주스가 나오지. 에? 근데 오렌지를 넣어서 돌렸는데 사과 주스가 나와요? 유머도 알아들어야 통하는 것이고 남들 웃을 때 같이 웃는 것도 복이고. 어디 한번 해보게 그러면. 이 셋 중에 추인이 나왔을 때 뭘 적용할 것인지 한번 해보시게. 이 뒤에 숨겨진 거 2개 있어. 좀 이따 볼 거예요. 일단 여기서 먼저 하게.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가지고 유효한 계약을 해놨더라고. 근데 계약 내용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추인하고 싶어. 몇 번이요? 1번. 어떻게 알아요?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해놨다고 나왔잖아. 추인 안 되잖아. 그럼 무권대리 행위 추인하는 거 적용해야지. 이미 무효로 확정난 행위야. 근데 추인하고 싶어. 그럼 몇 번이요? 2번이지. 2번. 근데 질서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행위야. 근데 자기는 효력을 인정하고 싶어. 그러면 2번에 몇 번이요? 1번이지. 그럼 질서 위반해서 무효인 거야. 아무리 효력을 인정하고 싶어도 절대 효력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질서 위반한 거라. 허위로 했다가 진짜로 새로 다시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추인한대. 그럼 몇 번이요? 2번에 동그라미 2번이다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취소 사유가 있어. 그런데 계약 내용 보니까 취소 안 하는 게 더 낫겠어. 그냥 이행할 거야. 그럼 몇 번이요? 3번. 뭐가 헷갈린 거예요? 어? 아니 이 세 개를 공부하고 나면 4월 말, 6월 말쯤 되면 추인만 나오면 자기는 헷갈린데 아니 뭐가 헷갈리냐고. 그러면 매출이랑 닭이랑 오리랑 헷갈려? 헷갈리냐고. 아니 매출이랑 닭이랑 오리가 헷갈리냐고. 그럼 매출이가 나는 매출이알, 닭이나 날은 달걀, 오리가 나면 오리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건 몇 번? 1번. 무효행위 추인하는 건 2번. 취소할 수 행위를 추인하는 건 뭐가 헷갈리냐고. 아니 다른 거지. 이게 헷갈릴 거냐고. 에? 그럼 어떻게 이제? 각각 하는 거야. 각각. 그럼 무권대리행위 추인했단 말 나오죠? 그럼 뭐 적용해? 그러니까 1번 적용하는데 이제 답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확인할 게 뭐야? 소급해서 유래된다. 소급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한다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확인할 게 뭐야? 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거야. 그럼 질서 위반 나오면 싹 다 무효. 아닌 거 나오면 새로운 소급 액수 하고 답하시는 거야. 취소할 수 행위를 추인했단 말이 나오죠. 이때 이제 확인할 건 요건을 갖췄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야. 추인 요건을 갖춘 상태라야 추인이 되니까. 그래서 애껴뒀던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지. 내 어제 집에서 이거 엄청 신경 썼다니까. 이걸 수업을 어디서 끊어서 어디로 넘어갈까를. 이 제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취소에서는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취소할 법률행위가 추인이 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라야만 된다고. 그럼 취소 사유가 착오랑 사기면 안 후라야지 추인이 가능하지. 강박이었으면 벗어난 후라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있으면요. 제한 능력자가 추인할 수는 없잖아. 누가 해?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건별로 확인할 부분이 정해진 거야. 그럼 다시 그러니까 시험은 쟁점이 있는 거예요. 추인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확인할 건 이걸 적용할 건지, 이걸 적용할 건지, 요것을 적용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하셔야지. 에? 어떻게 알아? 써있지. 써있지. 무건대리 나왔어. 그럼 몇 번이요? 1번이지. 무효행위 나오면 2번이지. 취소 나오면 3번이지. 이제 되셨어? 어디 그럼 잘 됐나? 이거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지금은.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취소를 한 이후에 다시 추인을 하고 싶어진 거야. 그럼 취소 후에 추인한다고 하죠? 그럼 자, 몇 번 적용해? 취소 후에 추인하면 몇 번 적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취소 후죠? 그럼 취소되면 어떻게 돼?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야.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고. 그게 취소 효과예요. 근데 취소된 이후에 추인한대잖아요. 그럼 몇 번이야? 그래 2번인 거야. 그래서 2번 적용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강박당해가지고 증여했어요. 강박을 당해서 증여했다고. 갑이 을한테 강박을 당해서 증여했다니까. 근데 강박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열받으니까 취소해버린 거야. 그럼 야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렸지. 근데 그 이후에 진심으로 처음에는 강박당해서 증여했다가 강박 상태에 벗어난 이후에 취소를 했는데 또 고민해보니까 아 그냥 진짜로 주는 게 낫겠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판례예요. 그래서 추인한 거야. 이때 이 추인이 3번 취소할 생일을 취소해버렸죠. 그럼 다시 3번 추인은 할 수가 없잖아.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3번 추인은 더 이상 할 수는 없어. 그럼 이 행위는 아예 추인이 안 되느냐가 문제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3번은 될 수가 없다. 3번은 취소하기 전에 하는 거야. 추인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근데 얘는 벌써 취소를 해버렸잖아. 근데 그 이후에 추인 안 되잖아. 그럼 3번은 적용될 수는 없지만 2번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난 거라고. 왜? 취소했죠. 그럼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가 됐지. 그럼 나중에 추인할 수 있다는 거야. 단 이때 추인은 3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2번에 새로운 증여를 다시 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몇 분은 아직 무리야. 이거 4월 말 6월 말 돼야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서 그래. 자기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 있는 그대로 하는 성격들은 그냥 처음부터 돼버려요.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눈만 딱 뜨고 있다가 그냥 돼. 근데 막 머릿속으로 막 이것저것 해집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지금도 눈동자가 막 자기 생각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잃었어. 속에서 지금 불기둥이 솟아오른다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분들이 1년 내내 이런 게 어려운 거야. 1년 내내. 그러니까 추인이 나오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추인 나오면 법에 셋 중에 하나다고. 그럼 무건 대리는 몇 번이요? 1번. 무효행위는 2번. 취소할 수 행위는 3번. 취소된 행위를 추인하는 건 2번이야. 왜?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하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있는 그대로. 됐시. 여기까지. 못 알아들었어. 괜찮아. 이거 6월 말 돼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리고 본인 능력은 본인 인정을 하셔야 돼. 나는 학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인정해. 그럼 이번에 안 되면 그래 일단 6월 말까지 계속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하자. 그래도 안 되면 상담 받자.
그래도 안 되면 상담 받으시라고. 여러분도 집에서 애들 어렸을 때 가르쳐봐서 알 거 아니요? 어? 한 번 가르쳐주면 10문제를 푸는 애가 있고 똑같은 문제를 가르쳐주면 알았다고 갔다가 5분도 안 돼서 또 똑같은 문제 또 들고 와가지고 엄마 또 가르쳐줘 알았어 하고 가. 또 5분도 안 돼서 또 와. 이제 속에서 불기둥 일어나.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다고 애한테 화내면 안 돼. 자기가 못 가르쳐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친절하게 잘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성질 부리면 어떡해. 야, 이거 끌 수 있죠? 어떻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야 되겠어. 못 꺼? 못 꺼면 이렇게 놓고 해야지. 자, 163페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법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대로, 법이니까 정해진 대로 적용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적용만 하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것만 습관을 들이시라고. 머리 쓰지 마. 이 머리를 쓰면 혼자 복잡해져. 혼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 아니 뭘 아는 게 있어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는 게 없어. 영어 단어도 안 외웠다니까. 단어를 외워야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알아야 독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영어에서도. 수학 문제도 단계적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럼 방정식도 모르는 애한테 미적분을 가르쳐요? 그게 가능해? 방정식도 못 푸는데 미적분이 어렵대. 그게 말이 돼? 단어 하나도 안 외워놓고 독해를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독해할 수준이 아니라 단어 익히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느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입문과정 때 집에서 10시간 복습한다고 해서 실력은 절대 늘지 않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 듣고 알았어. 다 까먹을 거야. 그리고 뒤에 가서 조금씩 더 해가시면 된다고. 이제 오늘 하실 주제는 조건과 기한이요. 조건과. 그 제목에 조건과 기한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한마디만 쓰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매년 나와. 매년 나오는 기초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딱 수업 듣잖아요. 그럼 오늘 절반은 된다? 오늘 딱 들으면 여기 절반은 조건 문제 그냥 맞춰요. 아주 쉬워요. 절반은 1년 동안 안 돼요. 그거는 성격이에요. 본인의 성격.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있죠. 그냥 동그라미 치고 쓰라는 대로 쓰고 푸는 사람,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 끝나요. 조건. 오늘 끝나. 1년 내내 맞으실 거야. 근데 막 자기가 막 경우의 수 따지고 이 사례 저 사례 막 접목시키려고 하잖아요. 응용해 보려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해보시게. 둘 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거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거, 이걸 조건과 기한이다 그래.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의 일단 공통점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자를 조건과 기한이다 그래. 그리고 얘네 둘을 합쳐서 법률행위에 갖다 붙이는 거라고 해서 이걸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은 몰라도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둘의 차이는 앞으로 발생할 사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구별한다고. 그러니까 조건은 발생 자체가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 기한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딱 두 종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경우랑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경우, 딱 두 종류라고.
법률 용어를 만들 때 발생 조건, 소멸 조건 이렇게 이름을 정했으면 쉽죠? 연습해 보게. 자, 발생 조건 성취됐어. 그럼 어떻게 돼? 발생 조건이 성취됐어. 발생 조건이 성취됐다고. 그럼 효력 발생해, 소멸해? 발생하지. 그럼 소멸 조건이 성취됐어. 그럼 효력 발생해, 소멸해? 그건 하겠어요? 그럼 합격해. 안 됐어 아직? 다시 해볼게. 그럼 발생 조건인데 불성취됐어. 발생할 일이 없게 확정났어. 그럼 효력 발생해, 안 해? 안 하지. 발생 조건이 불성취되면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소멸 조건이 불성취됐어. 그럼 소멸해, 안 해? 안 하지. 그거 하겠어요? 합격한다고. 여기 다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효력을 생기기로 하는 걸 발생 조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걸 소멸 조건이라고 했다면 어느 누구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틀릴 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험 문제화 되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꼴통들이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상한 말을 쓴 거야.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왜 발생 조건, 소멸 조건 이렇게 하면 누구나 알아듣고 쉬운 내용을 굳이 왜 이렇게 용어를 썼냐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진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일반인들이 너무 법을 쉽게 써놓으면 법을 우습게 알고 변호사 찾아오지도 않고 판사들을 존경하지도 않으니까 일반인들은 절대 못 알아보게 해놔야 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와서 상담도 하고 법을 어려워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들도 잘 몰라가지고 쉬운 말을 쓸 줄 모르니까 일본식 한자 표기들을 많이 쓴 거예요. 처음 민법을 만들 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민법을 개정해야 돼. 정지 조건이니 해제 조건이 이런 거 일반인들 안 쓰거든요, 표현을. 그럼 발생 조건, 소멸 조건 이러면 다 알아듣고 편하잖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정지 조건이 발생 조건이란 뜻이고 해제 조건이 소멸 조건이란 뜻을 알고는 있는지를 묻는 거라니까, 시험에서. 그러면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것도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정지라는 말이 정지가 멈춘다는 뜻 아니야. 멈춘다는 뜻이야. 근데 왜 그럼 발생 조건인데 정지 조건이라고 표현했냐 그랬더니 지금은 멈춰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진행한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대.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표현한 거래. 에라이. 그럼 해제는? 해제가 소멸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 소멸 조건. 이거는 그래도 좀 말이 일치가 돼요. 그럼 맨날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정지, 발생, 해제, 소멸 중에 뭘 외우실래? 그럼 해제, 소멸 외우실래? 그럼 해제, 소멸 외웠지? 그럼 정지 나오면 뭐야? 발생. 그럼 다 외웠네? 아니, 둘 중에 하나면 하나 외우면 둘 다 외워진 거 아니여. 이 말도 어려워? 아니, 발생 아니면 소멸 둘 중에 하나 아니여. 근데 해제, 소멸이 자기가 쉬워. 그럼 해제 나오면 소멸이라고 읽으면 되잖아. 그럼 정지 나오면 발생이라고 읽으면 될 거 아니냐고. 어디 연습해 보게.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기로 했어요. 뭐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대. 정지 조건이잖아. 그럼 지금 사줘, 안 사줘? 지금 안 사줘. 언제 사줘? 합격하면 사줘. 그럼 합격한 날 사줘? 약속한 날로 소급해서 사줘? 합격하면 자동차에 사주기로 했어. 대학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기로 했다고. 그럼 합격하면 사줘요? 약속한 날로 돌아가서 사줘요? 그건 또 아셔? 그러니까 소급표 있어, 없어? 없어.
얘네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그때부터 효력이 정해지는 거지. 그 이전으로 소급할 일은 없는 거 아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일단 차 사줘. 불합격하면 그땐 다시 효력 상실에 대해서 다시 뺏을 거예요. 너 일단 사줄 텐데 올해 불합격하면 다시 내놔? 그랬다고. 뭐? 해제 조건이지. 지금은 줬어. 효력이 있다고.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 소멸하기로 한 거 아니요.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고. 여기는 말하기도 부끄러워.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 있죠? 이거를 시기. 자, 시기가 무슨 뜻이요? 시기가 무슨 뜻이요? 시작하는 기한. 소멸하는 걸 종기. 종기가 뭔 뜻이요? 끝나는 기한. 뽀드락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아예 이름에 써 있죠? 시작한다. 끝난다. 이렇게. 종쳤다. 이렇게. 해보게. 내년 1월 1일부터 용돈을 주기로 해. 용돈 주는 게 중요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월 100만 원씩 뭐 용돈 준다.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랬다고. 이게 뭐? 시기부요. 그게 시기부로 중요한 거야. 그럼 1월 1일부터 줘. 약속한 날로 소급해서 줘. 1월 1일부터 주는 거야. 단 언제까지나 주는 게 아니라 12월 31일자까지만 줘. 11월 31일 이후에는 안 주기로 해. 그럼 뭐야? 그 종기야. 그때 효력이 끝난다고. 이제 표현이 조건은 발생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기한은 무조건 노래하는 거야. 확실한 사실이야. 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조건은 그 사실이 발생하죠. 당사자들이 정한 그 조건부 사실이 발생하잖아. 그걸 성취됐다고 하고 발생 안 하게 됐죠. 그걸 불성취됐다 그래.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면 불성취되면 이렇게 효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지. 그럼 어떻게 돼? 효력이 발생하지. 불성취되면요. 효력이 소멸하지. 여기 해제 조건이 성취되죠. 그럼 어떻게 돼? 소멸하지. 불성취되면 소멸하지 않게 되지. 근데 기한은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한은 딱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그 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표현밖에 없는 거야. 왜? 기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드시 도래할 일이니까 반드시 발생하게 될 확실한 사실이라 기한은 도래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은 성취, 불성취가 있고 기한은 도래만 있는 거야. 도래만. 그럼 어디 잘 됐나 하나만 하고 이제 더 해보게. 갑이 을한테 병이 사망한 때 토지 소유권 이전하기로 해요.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뭐 조건부요, 기한부. 병이 사망하면 갑이 을한테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다. 기한이지. 왜요? 병은 언제 사망할지는 확실치 않아도 반드시 사망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기한부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선 조건부냐 기한부냐 물어보거든요. 기초 개념을. 그런데 판단하기 곤란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거 안 나요. 시험에. 아주 명확한 게 나와. 시험에 합격하면 불합격하면 뭐요? 조건이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불확실하니까 조건이요. 그 정도 물어보고 사망하면 이렇게 물어봐. 사망은 기한이지. 그냥. 근데 다른 시험만 한번 응용해서 물어본 게 그거야. 병이 3년 내에 사망하면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럼 병이 3년 내에 사망하면 이렇게 단서를 달면 조건이야 기한이야? 그게 조건인 거야. 왜? 3년 내에 사망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거지. 쏘리 너무 많이 했어. 합격 불합격 조건 사망은 기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돼. 이제 실제 연습해 보게. 그럼 정지 발생 해제 소멸은 하겠어요? 그럼 됐지 뭐. 다 했어요. 야, 둘이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해. 그런데 이 증여를 그냥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안 주고 합격하면 준다 그래. 그걸 정지조건부라고 한다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애들이 4월 1일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불러다가 야, 아버지가 곧 정년퇴임할 때 다 됐는데 이 나이에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젊은 네가 후닥해서 따서 네 걸로 걸고 아빠가 실장으로 일할게. 그런 집 많아요. 대신에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아파트 합격증만 들고 오면 너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줄게 라고 한다고. 그걸 정지조건부 증여다 그래. 그럼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요? 지금은 효력이 없어. 지금 무효야. 그럼 이제 을은 이날부터 이쑤시개와 청테이프를 준비를 해서 눈꺼풀 안 내려가게 테이프 붙이고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이쑤시개로 찔러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11월 1일 날 그 조건이 성취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정지 나왔죠? 그럼 정지 조건이 시험에 나오면 정지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발생이라고 써놓으시는 거야. 시험 볼 때. 이렇게. 앞으로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그럼 정지를 발생이라고 바꿔 써놨죠. 성취됐지. 그럼 그대로 넣어서 읽는 거야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 유효가 된 거야. 그럼 이제 가분들한테 약속한 대로 소유권 이전해 줘야죠. 자, 소유권 이전 11월 1일 날 이후에 해주면 돼요. 4월 1일자로 소급해서 해줘야 돼. 맨날 물어봐 그거. 이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소급표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건의 경우에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당사자 간에 다른 제3자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당사자 의사로 소급할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서 당사자 의사로 소급한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실제로 4월 1일자로 돌아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급을 뜻하는 게 아니고 소급하는 것처럼 둘 사이에만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당사자 의사로 소급한다 그래. 그런 경우가 이게 임대차가 된 건물이요. 그럼 월세에 차임 생길 거 아니냐고. 그거 누구 거야? 4월 1일자부터 누구 거야? 갑거지.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 그럼 갑거거든. 근데 11월 1일자에 성취됐죠. 그럼 이제 줘야 될 시점 됐지. 그럼 누구 거야 이제? 을 거지. 근데 갑이 그래. 합격만 하면 소유권 등기는 11월 1일자에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둘 간에는 4월 1일자부터 효력이 있었던 걸로 해서 4월 1일 이후에 들어온 월세 통장에 잘 넣어놓을 테니까 합격만 하면 4월 1일자로 소급해서 그 월세 모아둔 것도 다 줄게. 그거를 자기들끼리 당사자 의사로 소급한다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조건 성취는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의사로 자기들끼리는 소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의사로 소급할 수 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만 소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소급한 것처럼 할 수 있게. 불성취됐어. 그럼 어떻게 돼? 발생할 일 없잖아. 그럼 무효로 확정나. 그리고 고민하실 게 없는 게 항상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둘 중에 하나. 효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 유효냐 무효냐? 둘 중에 하나 아니요. 근데 왜 고민해? 갑이 을한테 합격하면 소유권 이전해 주마라고 정지 조건부로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을이 그래. 아버지 2번은 못 쏘가요. 예전에 대학 가면 차 사주기로 하셔놓고 가까운 데 들어갔다고 자전거로 때우셨잖아. 아버지 말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으니까 미리 주세요. 등기 이전 해달라고. 단 만에 하나 떨어지면 그때 돌려드릴게 하는 걸 해제 조건부다 그래. 이렇게. 그럼 얘들이 4월 1일 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해제 조건부로 증여했으면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지금은 유효야. 저기 해제라는 게 소멸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소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일이 생겨야 소멸해. 그러니까 지금은 효력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등기도 해줘야 돼. 그럼 등기도 유효야. 근데 이놈이 자동차 뽑아주니까 여자친구들 태우고 강원도니 부산이니 맨 놀러만 다니다가 똑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성취돼 버렸어. 여기서 성취됐다는 이야기가 해제 조건이 발생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고민하지. 그러니까 해제를 소멸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럼 성취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읽어. 그냥 소멸한다 이렇게. 아예 불합격하면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불합격했잖아. 그럼 그 일이 발생했지. 그걸 성취됐다 그래.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지. 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더 하면 몇 명은 기절할 테니까. 지금 숙면을 취할 때가 아니야. 이게 첫인상이 중요해. 첫인상이. 첫 단추가 쉽게 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제 딱 보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반수면 상태로 들어가지고 깨어났더니 한판 써 있어. 뭔 소리야?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조건기한 못하는 거야. 그게.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들으세요. 정지조건부는 누구나 쉽게 해요. 이 해제 조건부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성취란 말을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성취란 단어만 보고 효력이 생길 거야 라고 예단하는 성격들이 있다고. 그들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시를 합격하면 불합격하면 이걸로 계속 하잖아? 그럼 막 정신 잃는 거야.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단어는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 불합격 거의 안 나와. 정지, 해제 나와. 그럼 정지는 발생이라고 쓰고 해제는 소멸이라고 딱 써놓고 넣어서 읽으면 돼. 그럼 성취됐지? 그럼 소멸한다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불성취되면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시라고. 자, 해보게. 딱 둘 중에 하나다니까. 정지조건 나오죠? 그럼 발생이라고 썼지 자기가? 그럼 성취되지? 그때부터 발생한다. 불성취됐지? 발생할 일 없다. 그냥 무효로 확정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로 하면 지금은 무효야. 나중에 성취되면 그때부터 유효야. 불성취되면 그냥 무효로 확정나. 해제 나오면 뭐라고 써요? 소멸이라고만 쓰는 거야. 그리고 성취됐대지. 그럼 뭐라고 읽어? 소멸한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야. 불성취되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불합격하면 돌려주기로 했는데 성취됐어. 그럼 불합격한 거라는 거야? 합격한 거라는 거야? 이 고갯짓 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죽었다 깨나도 조건 못 하는 거야. 10년에도 틀리더라고. 10년에도. 진짜 독특한 성격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첫날부터 얘기하거든. 그리고 지금 여기 한 판 썼잖아요. 이거 필요한 내용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여기 필요한 내용. 이거 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거 느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연습을 시켜준 거지. 여기서 쓰고 외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걸 느껴야 된다고 본인이. 뭐요? 이거 다 필요 없는 내용인데? 뭐만 있으면 돼? 정지가 발생이고 해제가 소멸이란 뜻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설명하려고 내가 그린 거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또 집에 이거 그려갖고 가가지고 또 집중 탐구하시게? 그러다가 또 합격 불합격 꼬여가지고 뱅뱅 돌 텐데? 그냥 정지 발생, 해제, 소멸 중에 하나만 외워. 그럼 뭐 외우실까요, 여기? 둘 중에. 그래, 해제, 소멸이 좀 쉬울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럼 해제, 소멸만 딱 외워. 그럼 정지 나오면 발생이라고 쓰면 돼. 발생이라고 쓰면 된다고. 이거를 쓰고 외울 일이 아니다고. 이거를 쓰고 외울 일이 아니다니까. 근데 이거 막 그리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절반이야.
1년 해도 조건 어렵다는 사람. 근데 쓸 게 없어.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지는 발생이라고 쓰고 해제는 소멸이라고 쓰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였네? 그러면 쉽게 끝나는 거예요. 어디? 그럼 여러분은 정지 조건부로 했어? 해제 조건부로 했어? 아니 시험 공부할 때 조건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한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애들하고 할 때 조건부로 해요? 기한부로 해요? 주로? 애들이 이거 사달라고 하잖아. 조건부로 해요? 기한부로 해? 엄마들은 대부분 조건부로 해요. 아빠들은 대부분 기한부로 해. 엄마들은 항상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 잡어. 그래서 절대 그냥 사주는 법이 없어. 엄마 스마트폰 하나만 바꿔줘, 사줘. 그러면 다음 중간고사 때 뭐 몇 등 안에 들면 수학 몇 점 맞으면 그때 사줄게 그러시잖아. 그게 다 뭐예요? 다 정지 조건부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절대 지금은 안 사줘. 그 사실이 있어야만 사줘. 근데 그 사실이 생기면 사주죠. 안 생기면 안 사주잖아. 그건 맞춰. 자기가 행동한 거라. 근데 시험에 나오면 틀리다니까? 시험에 나오면 틀려.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민법 시험에 나오는 그 지문 중에 유일하게 수천 번 했던 행동이거든? 근데 그것도 틀려. 시험 지문에 그대로 나왔어. 올해도. 정지 조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답 나오는 문제가 나왔다고. 조건 문제 나오면 개념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답으로. 근데 그거 죄다 틀렸다니까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거 다 틀린 거야. 그거 맞췄으면 떨어질 시험이 아니야 이게. 근데 그걸 틀린 거야. 왜? 자기가 한 행동인지도 몰라. 거기 써 있는 게. 이 방식으로 안 하니까 정지는 발생이라고 써놓고 읽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답이 딱 떨어져요. 근데 그냥 내리 읽고 생각만 하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민법이 경우의 수가 딱 2경우거든. 효력이 있냐 없냐? 3개, 4개도 아니요. 근데 그걸 고민을 해야 쓰겠어? 정지, 발생 조건이야.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성취됐대. 그럼 발생하는 거지. 성취할 수 없게 되면. 발생 안 하는 거지. 그럼 해제 조건은? 소멸 조건이야. 그럼 소멸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발생했대. 그럼 소멸하지. 발생 안 한대. 소멸하지 않지. 읽으면 되는 거 아니요? 못해?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오늘 오후에 다시 해줄게. 이제 그러려고. 우리 누구 지적질하는 성격 아니거든요. 지적질 안 해. 절대로.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을 보고 훈계를 하지 진짜 못 알아들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안 해요. 상처받을까 봐. 그럼 내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건 왼쪽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정지 발생, 해제 소멸, 시 발생, 정 소멸만 하면 돼. 그리고 둘의 공통은 일단 그때부터 효력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전으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가장 그 차이는 조건은 지들끼리만 소급할 수는 있어. 다른 사람한테 영향 안 미치고. 근데 기한은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발생하는 일이라 기한은 그때부터 무조건 효력이 정해져야지 그 이전으로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도 절대 없다고. 절대 없어. 절대.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얘들 지금 조건부로 중요해 있잖아요. 그럼 이 을은 조건부로 권리를 취득한 거거든. 조건부 권리. 그럼 얘는 이제 이 조건이 성취되면 이렇게 생기죠. 불성취되면 그냥 무효로 확정 나가서 효력 생기지 않아. 문제는 이 조건이 앞으로 성취될지 불성취될지 지금 확실치 않아요. 근데 을이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고 싶어. 이걸 처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테니까 법의 규정을 둔 거예요. 처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우리 시험은 처음이야 이렇게 하지만 시험 볼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찍어도 맞아요. 우리 시험에 처분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다 있다고 풀면 돼요. 처분할 수 있어야 중개 대상물이 돼. 에?
그리고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이야. 그러니까 민법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것만 시험범위야. 그럼 중개대상이 아니면 시험범위 아니요. 그럼 중개대상은 다 처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 어떤 권리 처분할 수 있냐 물어보면 다 있다야. 처분할 수 없으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나왔으면 다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건부 권리,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처분할 수 있냐 물어보죠. 모르겠지. 그래도 있다. 그게 중개사 시험의 최대 장점이야. 그러니까 다른 민법 시험보다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게 민법이 훨씬 쉬워. 시험 범위만 알면. 근데 문제는 선생이 시험 범위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이예요. 시험 범위와 상관없는 것도 다 아시는 분들 많거든. 그럼 학생들은 공부량은 많은데 정확한 답을 모르는 거야. 중개사 시험은 시험 범위가 한정돼 있어. 처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은 다 있다야. 다른 시험들은 안 그래요. 처분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 중개사 시험은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시험범위야. 그러니까 조건 성취가 미적인 동안에 조건부 권리도 조건부인 채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병한테 팔지. 나중에 성취됐죠? 그럼 이전해주면 되지? 불성취됐지? 약속 못 지키지? 돈으로 책임지는 거야. 돈으로 책임진다고. 자, 타인 권리 매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 약속은 할 수 있다고. 그럼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지. 못했지. 취득 못해서 이전 못 해주죠. 약속 못 지켰지. 책임지면 되는 거야.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부 권리도 처분 다 할 수 있다고. 자, 이제 상식 하나 더 해보게. 야, 아버지가 아들 불러다가 야, 올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딱 테이블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바로 이 아파트 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라고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죠? 그럴 거래. 각서 쓰래. 저번에 자전거로 때우신 적 있으니까 각서 쓰시라고. 각서 쓰라고. 왜 써? 아버지가. 손도장, 발도장 다 찍으세요. 그래서 다 찍었어. 기다리세요. 방에 가서 갖고 와. 이럴 줄 알고 작년에 따놨어. 근데 아버지가 뭔가 조건을 붙일 줄 알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자격증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실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잖아. 야, 줘? 안 줘? 다시. 합격하면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미 합격해놨어. 줘? 안 줘? 야, 정지조건, 발생조건부로 했지. 근데 그 사실이 이미 발생했죠. 이미 일어났지. 그러면 유효야, 무효야? 유효지. 조건 없이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요? 주기로 했잖아. 그럼 줘야지. 근데 여러분 속으로 반칙이야. 말했었어야지. 네가 말했으면 안 줬을 텐데 하고 엉뚱한 상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리고 안 준다고 버틸 사람 반드시 있고, 그래서 법에다 규정해 놓은 거야. 법에다 써놓은 거라고. 원래 조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을지를 모르고 조건부로 했는데 그 사실이 이미 발생한 경우면 어떡할 거냐. 아예 처음부터 발생이 불가능한 걸 모르고 아예 처음부터 발생 가능성이 없는 거를 조건으로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규정을 둔 거라고. 규정대로 하라고. 외울 게 없어. 지금 예시 든 걸로는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는 예로 하지 마. 낱말 맞추기를 하는 거야. 해보게. 해보게. 쓸 거 없어요. 쓰는 거 아니요. 이거면 끝이야. 이거 해제 소멸 한 단어만 외우면 돼. 이미 성취된 경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정지조건부로 했대. 그럼 정지를 뭐라고 읽어? 발생이라고 읽으셔야 돼. 그럼 이어서 읽으면 돼. 이미 성취됐대죠. 정지 나오면 발생이라고 읽으면 되지. 그럼 이미 발생했다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야. 그럼 뭐요? 그냥 유효지. 이걸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 해제 조건부로 했는데 이미 그 사실이 발생한 거래. 그럼 해제를 뭐라고 읽을? 소멸이라고 읽는 거야. 해제 나오면 소멸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붙여져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이미 소멸했다. 그럼 뭐요? 무효.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반대로.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야.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은 성취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근데 이걸 정지 조건부로 했어. 그럼 정지를 뭐라고 써요? 발생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이어서 읽으면 돼. 뭐라고?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그럼 뭐요? 그냥 무효지. 해제 조건부로 했대. 그럼 해제를 뭐라고 써? 소멸. 그럼 붙여 읽어. 소멸이 불가능해. 그럼 뭐요? 소멸이 불가능하면 유효지. 매년 조건 문제에 이 넷 중에 한 지문이 반드시 나와요. 에? 그럼 이거 네 가지 외우실 필요 있어 없어요? 에? 이거 네 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거 네 개 외울 필요 없잖아. 에? 그게 외울 필요 없어요 라는 사람은 이미 된 거야. 외워야죠. 앞잡다서 못해. 그분들이 조건을 못하는 거야. 이게 외울 게 뭐가 있어 지금? 아니 정지가 발생인지 해제가 소멸인지만 알면 다 푸는 문제지. 낱말 맞추기지. 이걸 외울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걸 외워야 돼? 에? 뭘 외워? 뭘 외우실 건데 그럼? 뭐? 이걸 줄여서 기성조건. 여기서 기성조건이란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를 줄임말이고 이거를 줄여서 불능조건. 조건 성취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 그래가지고 일부 옛날 20여 년 전부터 20년도 더 됐지 이제 한 30년도 넘었어. 저쪽 신림구동에 사법시험 학원이 처음 생겼었어요. 거기 학원 선생들이 고시생을 상대로 이거를 모르니까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야.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선생이랬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선생들이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서 써놨다가 다른 말 나오면 하나씩 바꿔가지고 풀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선생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외울 거야 이게? 이게 외울 내용이요? 어? 이거를 앞잡다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반은 외울 필요 없네. 정지 나오면 발생이라고 쓰고 해제 나오면 소멸이라고 써놓고 동그라미 쳐서 그냥 발생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하면 답이 딱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걸 굳이 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이 반! 나머지 반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막 사진 찍고 난리여. 아주 그냥 사진 찍고 난리. 환장했어. 올해 답은 이거 나온 거야. 정지조건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정지조건부로 했다. 무효다. 이게 답으로 나온 거라고. 예. 그럼 이 문제는 딱 한 단어 정지가 발생이란 뜻이다만 알면 답을 내는 거예요. 발생이라고 써놓으면 답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이런 것도 틀려버리면 맞을 게 없어요. 맞을 게 없어. 어려운 판례 사례 문제를 맞추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절대평가라. 절대평가 시험은 어려운 걸 맞추는 시험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 매년 나오는 걸 정확히 맞추면 무조건 합격해. 정확히 맞추면. 외울 거 없단 게? 뭐 외우실래? 아직도 이거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초등학교 4학년한테 10몇 년 전에 해봤어요. 조카한테.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승질내더라고. 삼촌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한테 공부 못한다고 혼나도 이 정도 낱말 맞추긴 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성인 됐지만. 근데 우리 애들을 상대로는 안 해봤어요. 실망할까 봐. 이거 외울 문제가 아니요. 그냥 이걸 시험에 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처음 법을 만들 때 발생 조건, 소멸 조건 이렇게 해버렸으면 쉬울 걸. 그거를 소련말로다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란 말을 써놨으니 정지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해제가 소멸하다는 뜻인지를 알고는 있는가 해서 내는 거라고. 그리고 최소한 본인이 한 행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중개사 시험 공부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정지 조건부로 시작을 해요.
이게 정지 조건부는 법을 몰라도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주기로 하잖아. 그냥 안 줘. 뭘 하면 주겠다라고 한다고. 그건 본성에서 나온 거야. 그게 정지 조건부야. 근데 법을 좀 아는 사람은 조건을 붙이려는 사람이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강자면 정지 조건부로 되겠지. 에? 야, 합격하면 줄게 그랬는데 됐어. 그냥 줘. 그랬더니 없어. 근데 주겠다는 사람이 부탁하는 입장이면 야, 자격증만 따와. 이거 너한테 이전해 줄게. 아버지가 하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안 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할 건데? 이럴 거 아니야. 일단 주세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강자면 해제 조건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주는 사람이 강자라 정지 조건부로 된 거야. 그리고 해제 조건부를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 정지 조건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가 사례가 많은 거예요. 사례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야. 뭐 하면 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받아야지. 그러니까 수험생도 남편한테 등 떠밀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합격하면 뭐 유럽 여행 보내준다든가, 뭐 현금으로 뭐 1,000만 원 받는다든가, 뭐 다이아 받기로 한다든가, 뭔가 있어. 조건부로 해. 그거 다 정지 조건부로 하신 거 아니야. 오늘 제대로 배웠으면 집에 가서 책을 던져. 내 선생도 짜증나고 내용도 어렵고 나 미쳐버릴 것 같다고 집에 가서 책을 던지라고. 나 못하겠다고. 네가 해 하면서 못하겠다고 책을 던져. 잘하기로 해놓고 왜 그래. 뭐 더 올려줘 그러면 됐고. 미리 줘. 오늘 배웠으니까 미리 주라고. 미리 주라고. 합격도 안 했는데 어떻게 줘 그러면 일단 줘.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돌려줄게 라고 해제 조건으로 가서 바꾸라고. 그럼 조건 다 외웠어. 다 공부됐다고. 다 됐다고. 자기가 하는 것까지 틀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격은 갖춰야지. 남들 보기 창피하잖아. 이런 것도 틀리면. 정지 나오면 발생, 해제 나오면 소멸. 무조건 써! 써놓고 그냥 읽어. 써놓고. 정지 나오면 뭐라고 읽어? 발생, 해제 나오면. 그것만 하면 돼. 자, 책 정리하고 쉬시게. 163페이지. 자, 법조문. 163페이지. 1번. 조건에서 147조 1항. 정지 조건 나오죠? 정지에다 동함 치고. 성취한 때로부터 동함 치고. 효력이 생긴다. 동함 치고. 동그라미 2번. 해제.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동함 치고. 3번. 소급. 의사 표시. 그 의사에 의한다. 라고. 그러니까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전으로 소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급하려는 당사자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가로 1번. 의. 자, 조건에 도감 치고. 발생. 소멸. 불확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이야. 그럼 발생을 조건부로 하면 정지 조건. 소멸을 조건부로 하면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목. 양가로 2번. 정지에다 동함 치고. 발생에다 동함 치고. 해제. 소멸.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외웠죠? 아직도 못 외웠어요? 1년간 외워. 1년간. 자, 164페이지. 양가로 3번. 거기 동그라미 1번. 거 옆에 치시고. 원칙. 소급표 없다. 특히 이 민법 총칙 부분에서 소급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에서 중요해요. 소급표가. 그럼 조건하고 기한은 이름에 써있죠. 얘들 둘. 이름에 써있는 게 이거잖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하뇨. 그럼 얘들 둘은 이름에 써있는 거야. 우리는 소급표 없는 애들이라고 이름에 써있는 거예요. 얘들 이름 볼 때마다 니들은 앞으로지 소급 없지. 이게 이름에서 보여야 돼. 이름에서. 동그라미 2번. 의사, 소급, 인정.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에 처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권리들은 다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할 수 있다. 기한.
자, 2번에 기한에선 그 밑에 법조문. 그 1항에 시기.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도래한 때 효력을 잃는다. 이 문장들도 틀리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시기. 도래한 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내기도 부끄러울 것 같지 않아요? 틀리기는 더 부끄럽지 않을까? 어? 그 다음 맨 밑에 양가로 3번. 의사, 소급 없다. 이게 조건과 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 됐어. 그러면 정신 잃었더라도 다시 정신 차려야 돼. 조건 기한은 둘 다 앞으로 날 일들이라 소급편 없는 애들이고, 딱 하나만요. 하나만. 정지 발생을 외우든가 해제 소멸을 외우시든가. 그 둘 중에 한 단어만 외우시면 여기 한 문제 맞아요. 둘 중에 한 단어만. 그럼 해제 소멸이 그래도 제가 볼 땐 비교적 쉬워. 정지 발생이 쉬운 말은 아니거든. 지금 정지돼 있다가 나중에 발생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해제는 해제라는 말이 소멸한다는 뜻이잖아요. 단어 자체에서. 그러니까 해제 소멸을 외우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럼 해제 소멸 외웠으면 정지는 발생이라고 뒤집으면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푸는 연습만 하면 된다고. 쉬다가 물권법 하시기.